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진실은 왜 외면당했는가? 박창진 사회운동가. 문지석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양심을 걸겠다고 증언한 장면은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쿠팡 관련 수사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말하며 검찰 내부에서 거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문지석 검사의 눈물을 목도하며 나도 흐느낄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권력이 힘으로 부당한 짓을 할 때 그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증언이었다. 그 부당한 압력의 중심에는 어미준 검사와 쿠팡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거대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이는 검찰이 본래의 중립성을 잃고 권력과 자본에 편승해온 오래된 문제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8억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바로 어미준 검사였다. 그러나 김용 전 부원장은 줄곧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은 2022년 9월 이미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유동규와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확인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담당 검사가 전면 교체되었고 새로운 정치검찰들이 구속 중인 유동규와 남욱 등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진술을 바꾸게 했다. 그 결과 이미 종결된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띤 새로운 기소로 부활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11년 동안 자동으로 기록되어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했다.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각 김용은 해당 장소에 없었다. 이는 구글 본사조차 수정할 수 없는 원시 데이터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명백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진술만을 믿었다. 이것은 증거재판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었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지 않느냐며 유도했고 자신은 그 압박 속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규가 돈을 주었다는 시간과 장소에 김용은 오지 않았고 김용이 제출한 타임라인이 맞다고 진술했다. 이 발언은 검찰이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결국 김용 사건의 기소는 그 자체로 원천무효임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의 실체는 돈의 흐름을 보면 드러난다. 유동규는 내연녀와 큰 평수의 집을 얻어 새 살림을 차리고 포르쉐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는 등 사치로 일관했다. 반면 검찰은 김용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샅샅이 뒤졌지만 단 한 푼의 뇌물 흐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직 유동규와 남욱의 바뀐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이는 정치적 유죄를 만들기 위한 조작의 전형이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심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최종 판결이 지연되며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2심 이후 남욱 변호사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 뒤집혔다. 하급심의 심리가 잘못된 사정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잘못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법원의 존재 이유이다. 어미준 검사를 비롯해 김용 사건을 맡아 사건을 조작했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심지어 수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들까지 이후 줄줄이 승진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검찰 내부의 인사 시스템이 진실보다 정치적 충성에 보상을 주는 구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사람을 파괴하고도 승진하는 조직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 만든 서사 속에서 진실을 왜곡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통제받아야 할 권력이다. 진술 조작과 선택적 수사, 정치적 보복이 가능하다면 그 권력은 더 이상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폭력의 도구가 된다. 이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정치검찰의 해체와 수사 기소의 분리 그리고 공소 유지 과정의 전면 공개에 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러나 정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일성이 바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일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법원 앞에는 사법정의의 회복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나는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피켓을 들고 대법원 앞에 섰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매일 그곳에서 김용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또 다른 문지석 검사들이다.
아무리 권력의 맛에 찌든 검찰과 사법이 부패하더라도 이 부패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힘은 존재한다. 그 힘은 바로 깨어난 시민의 양심이고 행동이다. 더 추운 한파가 닥치기 전 법원은 반드시 정의의 외침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 앞에 바로 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